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전국 곳곳에 안개가 낀 아침인가 봅니다. 안개 소식 전해주는 촌철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 상당히 짙게 꼈더라고요. 네, 서울도 지금 안개가 자욱합니다. 네.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실감나는 아침이던데 안전운전, 안전보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많아서요. 좀 빠르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일본 방문한다고 어제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교류가 재개되고 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고 기사도 꽤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 날짜가 맞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얻는 소득은 뭘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다수의 언론은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지소미아 문제 이게 아마 정상회담의 논의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던데 일단 가르면 지소미아는 우리 정상이 일본에 가서 얻어올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 주는 선물이죠. 굳이 이야기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주된 포인트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수출 규제 해제 같은 경우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나오면서 어차피 이거는 동시에 우리는 WTO 제소를 처리하고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던 터예요. 물론 과정은 좀 약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상수로 봐야 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우리가 또 자구책을 많이 마련을 했기 때문에 대체 루트라든지 대체제를 많이 이미 개발을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제가 완전히 확정이 된다면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또 크게 중요한 포인트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문 겸 요청을 좀 짧게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이런 약속을 받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과거사 관련한 것으로 최소한의 주문으로만 한정을 하겠습니다. 군함도는 강제징용과 강제노동의 현장이라고 하는 일본의 명시적인 발표와 표기를 끌어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도광산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포함하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약속을 받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 사과 한마디 없이 과거의 선언을 계승한다는 말 한마디로 퉁치려고 하는 게 지금 일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용납 불가능하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소소한 성과라도 챙기면 일본의 강제동원 인정을 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마지 않는 보편적 가치의 맨 앞에 놓여야 하는 보편적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극 수용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뜨개님이 약속 소망일 뿐 JB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꿈을 짓밟으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정적인 전망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망을 좀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이 나란히 서서 합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대통령실이 확실히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통상 그런 시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담길지 저희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장영익 님이 이거 발표하기 전에 국민 토론회라도 열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요식행위라도 했으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 찐밥병님은 외교는 주는 거 있으면 받는 거 꼭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으니까 대통령님의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를 찾아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예방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단톡방에서 김기현 당시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입장이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저도 뭐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어떤 내용인가 싶어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카톡방을 운영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데 초대받아서 들어갔는데 그가 내가 주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거기 아마 3명이 초대를 받아서 들어간 것 같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전화 통화를 했던 내용이 아마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개인적 의사 표현 정도지 대통령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뭐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선거 운동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누가 상대가 그 경찰에 고발을 해놨대요. 뭐 고발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잘 알겠죠. 네, 단체 대화방 뭐 누구나 있긴 하죠. 그래도 거기서 뭘 했느냐 이게 문제일 텐데 개인적인 문제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뭐 어차피 이야상했던 답변인 것 같습니다. 뭐 녹취록까지 나온 마당에 그런 행위의 사실 여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진실 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행위의 성격을 제한하는 쪽으로 나올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고, 이진복 수석 발언 이전에 행정관 윗선은 몰랐다라는 관련 보도도 이미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이진복 수석의 저런 성격 규정,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성격 규정을 평가하는 방법도 좀 약간 삐딱하게 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개인적 의사 표현이었다고 치자. 100번 양보해서. 개인적 의사 표현이었다고 치면 그럼 저 행정관은 뭘 믿고 도대체 뭘 믿고 개인적 의사 표현을 저렇게 버젓이 할 수 있었을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느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대통령실이 시종 일관 국민의힘 경선에 엄정 중립을 선언하고 실천했다면, 그래서 말 한마디조차 조심했다면 저렇게 김기현 후보 지원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버젓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 일탈은 느슨한 환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그거부터 돌아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박선희 님이 너무 가볍게 보는 저런 마인드가 대박이네요 라고 해주셨고, 이창훈 님은 공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실 직원이라면. 아니, 그 녹취록 보면 그 본인을 행정관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자연인 아무개가 아니라.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한편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난을 들고 김기현 신임 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둘이 오간 대화도 좀 귀를 기울여 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이 앞으로 좋은 징조가 많을 것 같은데 감옥이 억수로 심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당선이 돼서 그런가 작은 비라도 오고 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현안이나 당의 현안은 그런 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네, 말 그대로 당정일체의 한 장면을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동안 가뭄이었나요? 당정 관계가? 아, 전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작은 비라도 오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아무튼 앞으로 당정 일체 이 모습이 계속 갈지 뭐 쓴소리는 또 하겠다 이렇게 지도부가 얘기를 했던데 그 모습이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인데 잠시 들어보시죠. 정순신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휴학 중입니까? 혹은 자퇴했습니까? 입학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재학 중인지 혹은 자퇴했는지 혹은 다른 어떤 저기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드리기에는 범위가 벗어나고요. 네. 그러자 같은 당의 김영호 의원이 나서서 그 전날 서울대를 방문해 총장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그런데 어저께 서울대를 방문했었는데요. 어제까지도 서울대 총장은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라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서울대 재학 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입학했는지 재학 여부, 또 정시 수시 입학 문제를 어떻게 확인을 했냐 했더니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언론은 어디에다가 확인을 했는지 좀 진짜 우리 기자분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참 보면서 답답했던 현안 질의였는데요. 감상평 좀 해볼까요? 뭐 사정은 이해하겠습니다. 뭐 총장이 모른다고 한 마당에 어찌 입학본부장이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행위이지만 손바닥에도 서열이 있는 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요? 네, 100번 양보해야 되나요, 이것도? 이건 1000번쯤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서울대는 아마도 개인정보임을 강조하는 듯한데 이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건 100번 양보합시다. 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이제 그 나중에 전학을 간 곳이 반포고고, 반포고의 그 생활기록부에서 학폭 내용이 삭제됐다라는 또 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장일치 의결로.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는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반포고 교장은.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건 그렇다고 쳐요. 왜냐하면 생기부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얘기 못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형식 논리상으로라도 그러니까 성립되는 부분이 있다고 쳐요. 근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냐 안 다니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건데 모른다. 네. 답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될 수 있는 현상입니까? 아니 이거 사안이 아니 개인정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사안이 터지자마자 이미 그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보도가 다 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을 틀어야 되는 건데 이미 세상에 다 공개된 정보마저 비난을 무릅쓰고 공개를 꺼리는 진짜 이유,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요. 얼핏 생각하면 정순신 변호사는 이미 낙마한 사람, 따라서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학 여부 이런 거 밝히는 게 뭐 아무 거리낌이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거리끼는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느냐라는 건데요. 검사공화국이라고 하는 최근의 조어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의 뒷배를 의식하면서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상식적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교육위에서 확인이 되기는 했습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답변을 피하자 강민정 의원은 고은정 반포고 교장에게 정순신 아들이 반포고등학교를 졸업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학을 진학했죠. 정시로 했습니까? 수시로 했습니까? 물었고 반포고 교장은 정시로 진학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가 확인해주지 않은 사실을 반포고 측에서 확인을 해준 셈인데 현안 질의에 함께한 안민석 의원은 이건 무슨 블랙 코미디 같다. 이렇게 촌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스타일이 완전히 구겨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헤드님이 송혜교를 교육부 장관으로 보냅시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더 글로리? 네. 예. 현님이 어제 교육 현안 질의 보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정순신 아들 하나 콕 찍어서 학폭기록 삭제심의위원회 이거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써니님은 서울대만 문제가 아니던데요. 민사고 반포고 다 문제던데요. 라고 해주셨고 김종희님은 눈 감고 안 보인다. 딱 잡아떼는 모습이네요. 집에 숟가락이 있나 없나도 확인을 못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촌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그 축사를 했는데요. 그 한 대목 잠깐 들어보시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은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 현장의 고용 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비난 이번만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것이 청년 세대를 위한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내놓았던 게 바로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라는 그 방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MG 노조로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조건 최저 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저희랑 인터뷰했던 서밀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거 2030이 다 좋아한다. 선진국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반응이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뭐 윤석열 정부가 난처한 지경에 빠졌느니 국회에서 반대하는 야당의 고지를 더 튼튼하게 할 거니 뭐 하는 이런 말들이 따라붙겠습니다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청년 세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까? 그래서 공감하고 있을까? 이걸 묻고 싶은데 청년들이 워라밸을 원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워라밸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단순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안정되고 규칙적인 일상의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이게 노사가 합의해서 하는 거다. 강제로 또 다 하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또 노동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장 가면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JB타임즈 다음 전할 소식은 어떤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를 할 때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가족들에게 남긴 것으로 안다고는 말을 했지만 메모의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전모 씨의 이름이 나온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쌍방울그룹 관계자가 2019년 5월 이 전 씨가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이 계속 쌍방울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얽혀가지고 이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추정이 성립되는 하나의 단서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전 씨가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무슨 이건이 됐다든지 내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서 저렇게 또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혹시 검찰 수사와의 상관성이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단은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재명 지사의 주변에 있던 인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가지 사례가 더 추가가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쌍방울 수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진행이 돼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이게 지금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대정동 관련해서는 조만간 불구속 기소를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뭐 그것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바로 기소로 아마 좀 가닥을 잡았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굵직한 수사건이 바로 쌍방울 관련 건이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의 지금 변수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이 검찰에서 이제 관련 수사 관련해서 쌍방울뿐만 아니라 그 GH 합숙소 네. 의혹 관련 수사랄지 그다음에 이제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도 당시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거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다 연관이 있었던 인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늘 조간은 좀 그런 거를 좀 부각하는 근데 기사들을 쓰기는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합수소 같은 경우는 이전 어떤 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이 고인을 일단 빠졌던 것으로 기소나 이런 데서 빠졌던 것으로 그렇죠. 제가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어떤 그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메모 내용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뇌피셜하는 것 자체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추가로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넓게는 쌍방울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